안녕하십니까. 출시공 사회의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이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대상이냐면 공무원 사회 과목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사회 과목이 어떤 과목인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강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3부로 진행이 되고요. 짧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일단 1부에서는 일단 제일 먼저 어떤 거냐면, 제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열어보셨을 때 대충 이제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셔서 열어보셨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에 대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출시공이 뭐냐 하게 되면은 출제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공무원 사회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출시공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왜 출제자의 시각에서 이제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어떤 시험을 대비하는 이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출제자가 어떤 것을 어떻게 출제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감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수험 공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각을 놓치지 않겠다, 이런 관점에서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저자가 저 혼자 쓰는 책이 아니라 같이 하고 있는데, 김정훈 선생에서 서울과학고에서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분이 이제 구급 공무원 국가직 출제위원이고, 이 국가직에 출제된 문제가 지방직이나 서울시에서도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수능이나 평가 출제위원까지 하고요. 홍남기 박사님은 서울대 출강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구급 공무원 출제위원입니다. 그래서 수능과 평가는 다 같이 들어가시는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이 어떤 출제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계시고, 본인들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출제 방식대로 우리 책의 문제를 대부분 다 수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나와지는 문제들이 대부분 싱크로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이나 아니면 선택지 구성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서 비롯된다. 이분들이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KG퍼슨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강의로 유명해진 사람은 아니고요. 강의보다는 원고로 사실은 좀 유명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의, 원고, 그 다음에 둘 다 18년 경력 차고요. 일단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강사 중에서요, 메이저 출판사에서 원고를 쓰고 있는 강사가 사실 아마 저 혼자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중앙 A+, 천재교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설 모의고사라든가 메가스터디에서도 저한테 원고가 이제 의뢰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고 교학사도 마찬가지고, 종로학은 교재는 제가 다 쓰고요. 예전에 이제 EBS가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 그때 이제 메이저 출판사들 다 무너졌을 때 신생 출판사 중에서 가장 잘 나갔던 출판사가 단단북스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전체 매출 전국 1위도 하기도 하는 이런 책인데, 거기 있는 책도 대부분 썼던 이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아마 그 당시에 단단북스에서 나왔던 1등급 사탐이나 또는 고품격 사탐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다 제가 쓴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하고 좀 인연이 예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이전에 또 여러 가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썼던 책들이 아마 제가 찾아보시면 제 이름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책으로 대부분 공부하셨을 분들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원고를 먼저 시작했고요. 원고를 계속 쓰다가 강의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강의를 같이 시작하게 되고, 원고 경력하고 강의 경력이 좀 비슷하게 되는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방식도요, 대부분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한다 그러면 문제 출제만 고민해온 시간이 18년이에요. 그래서 텍스트가 주어지면 이걸 문제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출제하는가, 이걸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용마다 뻔해져요, 사실은. 그래서 그 뻔한 내용대로 국가직이나 지방 다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맞춰서 우리가 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제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셋이 모이고 뭐 전체적으로 다 대학 동창들입니다. 그래서 다 친하게 지내고 있고 자주 만나서 술도 마시고 정보도 교류하고 원고도 같이 쓰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책을 만들어서 공무 사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 해서 만들어진 책이 출시공편에 해당하는 그런 교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러면 3년 동안 뭘 했느냐 하면 저희 나름대로 어떤 이제 실적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싱크로율입니다. 적중률이라는 거를 우리는 얘기를 안 하고요. 싱크로율을 얘기를 하는데, 싱크로율은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하고 우리가 제공한 문제하고요. 얼만큼 닮았는가를 나타내주는 이런 개념이 싱크로율이고요. 2013년도 첫 해는 100% 싱크로율, 제시문 비슷하고 선택지 구성, 출제 포인트까지 다 똑같은 이런 문제가 4문항, 2014년도는 5문항 이렇게 해서 출제가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중률이란 말은 교과서 내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부분 적중률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책에서 이 문제 설명돼 있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게 개념을 내가 이해했는데 문제 풀이는 도움이 안 됐다. 그거였는데 이렇게 하면서 틀렸다.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느꼈던 것을 현장에서 똑같이 느끼면서 정답을 맞췄다.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싱크로율, 그러니까 적중률 이런 거는 관심 없고요. 싱크로율을 더 중요시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2013년, 14년 때 전체적으로 이 문제 출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는 시기였어요. 국가직이나 지방직, 서울시가. 그래서 2년 동안의 어떤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작년도의 문제를 대부분 다 대폭 교체하고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가직 서울시에서 전체 싱크로율이 70% 이상의 문제가 15문항씩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국가직 서울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올해 또 대폭 수정해서 또 새로운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내년도 우리의 목표는 전체적으로 한 18문제, 이 정도 이상까지 싱크로율을 다 점검해서 우리가 제공해드린 문제로 연습해서 그 문제가 바로 나오게끔 하는 이런 이제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 교재 작업 좀 충실하게 했습니다. 좀 많이 이제 또 개선이 될 거고요. 내년도에는 더 높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매년 저희가 싱크로율이 높은 문제를 제공해주고 있다. 텍스트에 설명했다 이런 거 저희 홍보하지 않고 문제가 얼만큼 비슷하게 출제됐느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싱크로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싱크로율은 출시공의 약속이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좀 전달이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정도가 되느냐 여기를 좀 보시면 여기 이제 올해 국가직 이제 예책형에서 8번 문제가 민법 수행의 어떤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이민법의 불법행위 구성 요건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건 사실 수능에서 이렇게는 출제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그래서 예상 문제에서 실전 모의고사에다가 이걸 넣어놓고 각각의 이 구성 요소의 특징들을 연결시키는 문제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 패턴을 맞춰서 그 문제를 연습을 시킨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번 사회현상 연구 방법에서 이게 왼쪽이 이게 국가직 문제인데요. 전체로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을 다 소개를 하고요. 뭘 물어보냐면 이건 우리는 주제는 다르죠. 선택지 패턴을 좀 보세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2번에 보시면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느냐, 연구자의 가치 개입 가능 여부를 물어본단 말이죠. 저희 보시면 여기에서 2번이 나와 있습니다.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가치가 개입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쟁점을 여기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일반화할 수 있느냐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저희도 일반화가 가능한가 1번 물어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 과정 순서를 맞추는 문제 저희 문제 똑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제시된 상태에서 물어봐주는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연습을 시킨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가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소재는 다르죠, 물론. 이거를 맞추면 점쟁이죠. 그죠? 이거를 주고 선택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떤 쟁점이 시험에서 가장 핵심으로 나와지느냐를 연습을 하고 간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베스트 팔렌 조약에 관련돼서 나왔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주권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했다, 30년 전쟁을 종료시켰다, 이게 답이 되는데, 저희 문제 30년 전쟁 이후에 베스트팔렌 조약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주권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형성되었다. 이 포인트가 문제에 똑같이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설명 때 강조한단 말이죠. 그게 되면 이게 나와지는 거잖아요, 답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서 강조되는 포인트들을 저희 문제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제수지 분류 문제입니다. 여기서 국제수를 분류하는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는데, 저희도 수치 지급해서 다 분류 문제 연습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되고 뭐가 쟁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고, 저희는 뭐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최근 경향으로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구분이 된다라는 것까지 다 연습하고 갔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연습했으니까 익숙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번, 이거는 저희는 이 매뉴얼까지 다 정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제 패턴이야.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에 뭘 물어보느냐면 가격이랑 판매량을 물어봐 주는데, 이거는 뭐냐면 가격과 판매량 중에서 하나만 알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동했고, 여기서는 이제 가격과 거래량이 또 하나만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제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매뉴얼까지 알려드렸어요. 수요와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둘 다 증가하거나 둘 다 감소했다, 그러면 가격 정보는 알 수 없고 판매량의 정보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럼 가격 정보는 알 수 있고 판매량의 정보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공식까지 알려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가서 이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죠? 이 문제는 좀 쉽게 맞힐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똑같잖아요, 문제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냐면 이게 고용 지표의 변동을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고용 분포의 변화를 물어봐주는 이런 문제고, 이것도 매뉴얼이 있어요. 제가 실업 통계에서는 이 취실비, 이 그림을 항상 그려놓고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려서 이제 각각 이 변화를 체크해주면 되는 이런 겁니다. 나중에 이거 문제, 실업 통계 문제 볼 때 이거 그려놓고 푸는 분들은 다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저만 알고 있는 특이한 방법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문제가 쉬워져요. 실업 통계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림만 제대로 그릴 수 있고 그걸로 처음부터 연습하시면 아예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문제가 이 실업 통계 문제고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마 거의 이제 100%가 넘는 이런 문제가 많이 이제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올해도 출제 경향에 맞춰서 비슷한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제작을 해서 지금 넣어놓은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현장에 가서 익숙함을 느끼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저희가 추구하는 모토입니다. 싱크로율은 출시공, 저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싱크로율을 높이는 이런 이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왜 싱크로율인가? 당연한 거예요. 싱크로율 높은 문제로 반복비율을 높여주는 책이 가장 좋은 공무원 수험서입니다. 그래서 텍스트에서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놔도 문제풀이에 도움이 안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싱크로율 높은 문제를 계속해서 한 문제 뜩 해놓고 저희가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적중한 그 문제들 있죠. 그러면 동일한 문제 패턴이 평균적으로 3번 이상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 비율도 굉장히 높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만 갖고 연습하셔도 훨씬 현장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뭘 추구하는지 이런 것들, 출시공사회가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에게 드릴 약속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고, 그동안 저희의 3년간의 실적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그런 팀입니다. 그런 팀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저희 소개는 이 정도로 끝내고요. 2부입니다. 이제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런 과목, 고등학교 때 하셨던 과목이긴 하지만 이게 선택을 하신 분이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과목이 어떤 내용인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법과 정치는 법 과목, 정치 과목이 합쳐진 과목이고요. 아마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는 법과 사회, 정치 이렇게 두 과목으로 나눠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은 한 과목으로 합쳐서 가르치고 있고요. 경제, 사회, 문화는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렇게 세 과목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현재 6차 교육과정 교과 과목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과서, 현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공무원 시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은 지금 뭐 전체 10개 선택 과목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수능을 보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 세 과목 합쳐서 한 과목으로 시험을 보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럼 주요 개념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주요 개념들은 이제 3번 보면 한 번은 나오는 주제. 제가 지금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 자료 안에 보시면 각 주제별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3년간 출제 기출문제를 15개 중에서 몇 번이 출제됐는가를 비중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15번 중에 5번 이상이 출제된 이런 주제만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문화 파트에서 중요한 개념들은 이렇게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능론, 갈등론.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몇 번이 출제가 됐냐면은 이게 지금 기능론, 갈등론은 11번이 출제됐어요. 15번 중에서. 그러면 이건 볼 때마다 나왔다. 3번 보면 2번은 나왔던 이런 내용이고요. 어쨌든 이거는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현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기능론은 지금의 사회 구조는 잘 돼 있는 것이다. 잘 돼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고, 좀 보수적이죠. 갈등론은 지금의 사회 구조는 한참 잘못돼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좀 변화를 요구하는 이런 관점들이 갈등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능론, 갈등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이거는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에 관련된 2가지인데요. 자연현상과 사회현상. 예전에 사회과학은 근대 와서 처음으로 발생한단 말이죠. 근데 예전에 자연현상이 있었고요. 자연과학은 있었어요. 근데 이 사회현상을 처음으로 연구할 때 예전에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방식대로 연구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양적 연구고요. 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다르니까 사회현상만의 특이한 방법대로 가자 하는 것이 질적 연구예요. 그래서 이 2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꽤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7번 정도, 15번 중에 2번 보면 한 번은 나왔던 이런 비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제론. 이거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중시하느냐, 사회를 중시하느냐. 사회 명목론은 개인을 중시하는 것이고, 사회 실제로는 사회를 중시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거는 5번, 3번 중에 한 번은 나왔던 이런 소재고, 이건 난이도가 낮아요. 낮은데 꽤 자주 출제되는 이런 주제니까 잘 정리하시고, 내용도 사실 1시간이면 끝나는 이런 내용이에요. 1시간도 안 걸려요. 이건 한 20분 정도 설명하면 끝날 내용이고, 이거 하나만 제대로 정리해 놓으면 한 문제는 맞추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사회 집단을 분류하는 거. 분류 기준은 8가지입니다. 그래서 1차 집단, 2차 집단, 공동사회, 이익사회 이런 거 옛날에 한번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그렇게 분류하는 기준대로 잡아가시면 되고요. 관료제랑 탈관료제. 우리가 관료제는 군대 조직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탈관료제는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보사회에서 등장한 어떤 사회 조직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하는 문제. 이것도 지금 뭐냐면 5번, 15번 중에 5번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나 한 20분이면 끝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출제 빈도는 굉장히 높고 한데 내용은 굉장히 약한 이런 내용이에요. 난이도는 하고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이런 거 이제 쉽게 갈 수 있고요. 문화 이해 태도 20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가 이거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꽤 자주 출제되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한번 정리하면 까먹으라고 해도 안 까먹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제목에 이미 다 이 뜻이 내포돼 있고 그냥 상식적으로 물어봐도 대부분 맞힐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15번 중에 6번이나 출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것이고, 문화의 변동은 문화 변동의 원인을 구분하는 거 하고 결과를 물어봐 주는 거, 이렇게 해서 요거는 그나마 좀 내용성이 있고 한 1시간 반 정도 분량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내고 문화의 변동도 5번 출제됐고요.
일탈과 사회 문제에서 일탈 이론에 관련된 거, 아노미론, 그다음에 그다음에 머튼의 아노미론, 듀리겜의 아노미론, 차별적 규제론, 낙인이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구분만 하면 되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재밌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문화에서는 이 정도의 내용이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 뭐 우리가 내용이 많거나 어렵거나 이런 내용들은 사회문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사회문화는 주요 개념들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 파트, 아마 여러분이 이제 사회, 구급 공무원 사회를 대비하시면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 경제 파트일 겁니다. 그래서 되는데 전체적으로 출제 비중 높은 거 이 정도. 우리가 이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경제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이 비중이 절대적이란 말이죠. 민간 경제 흐름도 해서 이건 4번 정도 출제됐는데 이거는 그림 하나만 이해하면 돼요. 가게와 기업이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를 하게 되는지, 뭘 거래하는지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직접세와 간접세의 특징을 비교하는 거 있죠.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좀 이거는 5번 정도 출제됐는데 이것도 내용이 굉장히 빈약해요. 뭐 직접세의 특징, 간접세의 특징, 그리고 종류도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좀 암기도 좀 필요한 그런 거죠. 세금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소득세, 뭐 법인세, 상속세 이런 거 나오면은 이게 직접세인지 간접세인지 구분하면 되는데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주세 이런 거 이게 간접세고 나머지 다 직접세다 이렇게 놓고 보셔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수요와 공급의 변동입니다. 요거는 이제 난이도도 가장 높고요.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15번 중에서 11번 출제되는 이런 소재인데 이것도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유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뭐냐면 이걸 주면 이걸 묻는다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아까 얘기하는 제가 출제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요거 주면 요걸 묻는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제가 출제를 해봤는데 이걸 주고서 딴 걸 물어볼 수 없어요. 뭔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것만 이제 정리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만 정리해 나가시면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좀 이제 시간도 많이 투입을 해야 되고, 요게 이제 어떨 경우는 한 시험에서 2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수요와 공급에서. 그래서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GDP 계산에 관련된 거, 우리가 명목 GDP나 실질 GDP의 계산, 이것도 이제 우리 지방직에서 바로 출제가 돼 있는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어떤 생산 공정인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GDP가 얼만큼 증가했는지를 물어봐주는 이런 계산이에요. 그 다음에 실업 통계, 이것도 유형인데요. 이거는 이제 고용 분포의 변화를 제시를 해줘요, 문제에서. 그리고 고용 지표의 변화를 물어봐줘요. 그렇게 되거나 거꾸로 고용 지표의 변화를 제시해주고 고용 분포의 변화가 어땠느냐를 거꾸로 물어봐주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형적으로 접근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업 통계, 이건 좀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다 전수해 드려요. 그래서 그걸로 굉장히 실업 통계를 쉽게 여러분이 풀고 있겠습니다.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고, 경제 안정화 정책 암기입니다. 과열 시와 침체 시에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올려야 됩니까? 내려야 됩니까? 이런 것만 구분해 주면 되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단순 암기인데, 이 경제 안정화 정책의 경우에도 이건 단순 암기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꽤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다 15번 중에 6번 출제되고, 이건 단순 암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고요. 근데 국제수지 분류 문제 나와요. 이 국제수지 분류 문제 사실 암기인데요. 이거는 뭐 이게 꽤 자주 출제돼요. 6번 나옵니다. 15번 중에 6번이 출제된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 경상수지냐 서비스 수지냐 이런 것들을 좀 구분만 하면 되는 이런 것이고, 자본금융개정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만 잘 체크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환율 변동의 원인과 영향입니다. 요거는 꽤 자주 출제되고, 요것도
이제 수요와 공급만큼은 아니지만 내용이 좀 많이 있고 좀 많이 어려워하는 이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 유형적으로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환율을 올리는 요인, 내리는 요인 구분하는 거 단순하게 연습하면 되고요. 환율이 올랐을 때 떨어졌을 때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 이거 다 제가 요령 알려드리고 문제 방식 알려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매뉴얼들을 다 제공해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풀면 되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요 문제에서는 이 환율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안 되고 이것만 연습하신 분들은 나중에 문제 조금만 틀어줘도 박살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환율의 개념을 묻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환율의 개념을 소홀히 하면 이 문제 나중에 다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두 가지 3번이랑 8번 이 정도만 되고 나머지는 다 쉬워요. 쉬워서 출제되는 게 지금 빈도가 높은 게 이 정도란 말이죠. 근데 이제 경제를 어렵다는 거는 결국 이 두 가지입니다. 이 환율하고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거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다 매뉴얼대로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거 제발 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것만 하시면 사실 뭐 경제 우리가 국가직과 지방직 5문제 나와요. 5문제 나오는데 8가지 주제가 계속 절대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러면 이것만 해도 사실은 5문제 중에 3문제 이상은 확실하게 3문제가 뭐 4문제죠. 4문제는 확실하게 맞히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는 좀 모든 걸 다 내가 완벽하게 내 머릿속에 넣고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버리고 어차피 우리가 시험이에요. 경제학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먼저 다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취득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채워나가시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경제에 이 2가지 뿐이에요. 2가지 뿐이고 나머지는 다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과 정치를 좀 보시면 민주주의 의미와 유형과 뭐 우리가 이런 원리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요. 이런 것들. 그다음 민주주의 변천 과정, 아테네, 그 다음에 근대 민주정치, 현대 민주정치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사회계약론 있죠. 홉스, 로크, 루소를 비교하는 뭐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정부 형태하고 선거제도 꽤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행정공무원이 되는 시험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정부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이해하는 문제. 그 다음 올해는 프랑스의 정부 형태 이해하는 문제까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 우리나라 4개 국가의 정부 형태만 정확하게 체크해낼 수 있으면 되는 이런 이제 내용이고요. 선거제도 있죠. 이거 선거제도 우리나라에서 선거제도가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더 중요해요. 근데 선거제도에 관련된 일반적인 개념들 이것들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권 5가지인데요. 내용 없어요. 기본권의 특징 2-3개, 그 다음에 종류 몇 가지만 체크해 주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 난이도에 비해서 굉장히 출제 비중이 커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15번 중에 11번이 출제가 된 이런 소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본권도 굉장히 좀 자주 출제되는데 이건 난이도가 낮아요. 이런 것이고 입법부의 구성과 권한, 사법부의 구성과 권한 이런 거. 입법부 국회죠. 그다음 사법부는 법원이랑 헌법재판소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가 이제 외울 게 제일 많아요, 사실. 외울 게 제일 많고 여기에서는 자주 골고루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입법부랑 행정부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 2가지를 합쳐서 10문제예요. 15개 중에 10문제가 나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고 불법행위, 일반 불법행위랑 특수불법행위 그래서 요거를 구성 요건들 아시고 그다음 손해배상이 요건이고 민사소송과도 관련시켜서 같이 출제가 되니까 민사소송과도 관련시켜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임대차 한번 나기 시작하더니 계속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계속 시험만 봤다 하면 나눈 소재가 이 부동산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범죄의 성립 요건 형법입니다. 형법에서도 꽤 자주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주요 이제 텍스트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범죄 성립 요건은 3가지. 구성 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요거를 잘 이해하시고 위법성 조각사유 5가지, 책임성 조각사 3가지 이거를 구분하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뭐 그것만 잘 해주시면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핵심이고요. 뭐 우리가 사회 과목이 전체적으로 좀 방대하다. 그래서 좀 내용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하는데 내용 방대하긴 해요. 여러 분야를 다루는데 수박 겉핥기입니다. 우리가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있죠. 행정법이라는 과목 하나가 굉장히 내용이 많죠. 전체 사회에서 우리는 출제 비중도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안 들어가고 수업 시간에 50분이면 끝나요. 50분에 끝날 이런 내용이죠. 방대하지만 겉핥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체 주제를 쭉 잡아봐도 저희가 이제 다 잡은 게 몇 가지예요. 지금 83가지 이렇게 잡아놨는데 딴 거는 100여 가지가 넘어요, 주제가. 근데 이건 83가지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굉장히 쉽게 출제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공략만 하면은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과목이 사회 과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 사회 과목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정도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러면 이제 사회 과목을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앞으로 공부는 이제 2가지. 이제 여러분이 개념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셔야 돼요. 개념독을 어떻게 몇 번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 개념독은 1.5회독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안 돼요. 한 번. 여러분이 만약에 강의를 들으면서 개념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전체로 강의 2달 진행하고요. 복습 빠진 거 다 해서 다 하면은 한 달 정도 여유롭게 해봅시다. 3개월. 빠르면 3개월이에요. 3개월에 맨 마지막 파트가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처음 배웠던 그 부분을 한 3개월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3개월 전에 있었던 일 기억하세요? 이거 3개월 전에 3개월 전 언제쯤인지 감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 배운 내용을 내가 기억을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1회독을 하는데 보통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문제풀이 들어가잖아요.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계속 혼란만 가중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좌절만 쌓이게 되는 것이 1회독의 비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2번을 봐야 되느냐? 2번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가 다룬 내용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게 굉장히 쉬운 내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한 번만 봐도 돼요. 그걸 굳이 2번 볼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에 끝날 거는 한 번에 끝내고요. 2번 이상 해야 될 거 이런 내용만 뽑아서 반복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건 시간도 훨씬 절약할 수 있고 반복 회독수도 늘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1.5회독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되고요, 제가. 그리고 문제풀이는 전체적으로 한 과목당 이제 20분이 주어지는 걸로 돼 있죠.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20분을 놓고 연습해서 20분 안에 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큰일 날 겁니다. 이게 시험 한번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사회 과목을 맨 마지막에 놓고 푸세요. 그러면 앞에서 쭉 다 문제 풀고 사회 과목만 남았을 때 몇 분 정도가 남느냐 했을 때 어떤 분은 충격적이게 쇼크를 받은 게 8분을 남았대요. 이 시문제 풀었는데 8분 남았대요. 이분은 찍어야 돼요. 찍어야 되고 일단은 이제 대부분이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남기는데 보통 한 13분 정도 이렇게 남는단 말이죠. 평균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에 이 20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여기에서 뭐냐면 13분 안에 다 풀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연습이 돼 있으셔야 돼요. 13분 안에 풀려면요.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거기서 분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분석하는 문제는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분석 문제는 한 2-3개 정도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분석해서 접근하지 말고 바로 읽으면서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13분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개념은 1.5회독, 문제풀이는 13분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풀이를 해야 된다. 그러면 1.5회독을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는 일단 개념 전체에 대한 1회독은 필수입니다. 이거는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 한 번은 하셔야죠. 그죠? 이렇게 되고 0.5회독은
한 번에 안 되는 것만 한 번 더 반복한다. 한 번에 되는 걸 굳이 두 번 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안 되는 것만 하면 그 정도가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번 정도 반복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공드리는 강의 중에서 이 개념독은 이제 뭐냐면 종합반 강의에 있는 0.5의 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개념 단과, 이게 개념 전체를 다루는 문제고, 이게 좀 문제풀이도 많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반 강의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 한 번에 안 되는 것만 미리 한 번을 하고요. 그리고 회독수 이 시간을 빨리 당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나머지 채우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좀 충실하게 가겠다는 분은 이렇게 버전 1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핵심 단과 개념으로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 계세요. 종합반 거치지 않고 바로 단과로 시작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6월 2회도 1회독으로 잡으시고 유형 분석 강의로 0.5회 독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제공드린 게 3개, 요거 하나, 개념 단과 하나, 그 다음에 유형 분석 강의 하나, 요 3개를 적절하게 조합을 하셔서 1.5회 독을 완성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유형 분석 강의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거는 이제 가장 좀 어려운 부분, 한 번에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반복을 한다. 이런 개념이죠. 개념은 OX로 반복을 해요. 개념 설명하고요. OX로 선택지 나와야 되는 거 다 모아드려요. 그래서 그걸로 연습을 하고 그 선택지에 나오는 내용들로 설명을 하고 개념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실전형에 가까운 개념 강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념은 그렇게 하고 유형 문제 있죠. 이것을 주면 이걸 묻는다 하는 거는 그 유형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건 경우의 수를 다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잡아서 모든 경우의 수를 한 번씩 다 연습 삼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이거는 문제풀이가 바로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한 번에 되는 이런 거는 다 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듣고 복습이 돼서 더 이상 내가 뭐 반복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까지 잡아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절반 정도에서 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이런 것만 잡아서 이 유형 분석 강의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 강의는 제가 매달 이제 계속 홀수달에 개강을 해서 짝수달에 종강을 하는데 이 강의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개념 강의 듣고 이 강의에 바로 들어오셔서 하는데 이거는 마지막까지 출석률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많이 도움을 좀 받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강의 집중력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로 들어오셔서 개념을 완성을 하시고 이거하고 이거를 떨어뜨려서 진행하시면 이게 여기 떨어뜨려서 뭐 다른 거 바빠서 막 하고 이때 들어오시면 좀 감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건 보통 이어서 듣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듣고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게 좀 떨어지게 되면은 좀 복습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확보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어서 듣게 되면은 바로 이제 1.5회 독이 끝나고 실전 연습까지 돼 있는 이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형, 실전형에 가까운 개념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회 독은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하셔서 개념형이냐 실전형이냐 이렇게 잡으셔서 실전적인 것을 조금 빨리 회복하겠다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버전으로 하시면 되고 그냥 개념을 좀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내가 좀 이렇게 개념을 좀 확실하게 잡고 싶다는 것은 이 버전 1번으로 해서 개념형으로 1.5회 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5회 독 개념은 반드시 1.5, 1회독 안 되고요. 2회독 비효율적입니다. 1.5회독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고 제가 제공드리는 것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이제 13분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면 현장에서는 분석 없이 읽으면서 풀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요게 되려면 일단 문제풀이는 전체적으로 기출문제, 예상문제, 실전문제 이렇게 되는데 기출문제는 수험 사회 과목뿐만 아니라 수험 이 과목을 시험 보시는 분들이 기출문제를 안 풀어보고 이 시험을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개념 1.5회도 끝난 다음에 기출문제를 이해해 나가시면 그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고 어느 정도 난이도인가 이런 것들을 좀 감을 잡고 실전형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풀이. 요거는 제가 이제 출시공 기본서하고 출시공 예상 문제집이 있어요. 이 예상 문제집이 이제 우리가 싱크로율을 제가 매년 기출문제가 나올 때마다 저희 책의 문제랑 비교해서 싱크로율 계산해서 이제 올리게 되는데, 이 예상 문제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대부분 15문제가 다 여기서도, 아까 제가 15문제라고 했죠. 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싱크로율 높은 문제로 하고 반복 비율이 또 세 문제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주제가 출제가 됐다 하면은 이 주제의 유형에 가깝게 출제된 문제가 몇 개냐 이렇게 좀 체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3.5개 이상이 나와져요. 그러면 서너 개 정도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너 번 정도를 반복한 다음에 바로 실전에 가면은 그 문제가 그 문제예요. 맹담 하던 일 하는 이런 상황의 느낌이 되고 읽으면서 풀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1월 달에 제시되는 이 예상 문제 강의는 무조건 다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놓치고 이제 기출 문제하고 뭐 그냥 문제풀이 따르게 진행하셔서 했다. 그럼 저는 장담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 강의에 적응을 하셔야 되고요. 이 강의는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이 강의에 적응을 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개념 1회독만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이 강의 들어오셨다. 제가 몇 번 봤는데요. 적응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제가 개념 2회독까지는 아니고 1.5회독을 강조하는 게 그렇게 2번 정도 반복을 하신 분들이 여기에 적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적응만 하면 90% 이상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적응 못하면 계속 헤매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개념독 있죠. 그것도 왜 하느냐?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기출문제 왜 들어야 되냐면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단위가 다 진행이 돼야 되고, 거기서 70% 완성한다면 여기서는 거의 90%, 100%가 여기서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는 1월달, 2월달에 진행이 되니까 요거는 올해도 여기 있는 문제 또 대폭 수정이 되고 또 이제 기출문제의 형태에 맞춰서 다 또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연습하고 가시면 아마 이제 굉장히 편하게 문제를 푸실 거예요. 그리고 실전 문제는 동형 모의고사처럼 우리가 모의고사처럼 푸는데, 이거는 이제 예상 문제를 다 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실전형 문제풀이 감을 시험 현장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계속 문제를 푸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런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진행을 계속 해드려요. 그래서 요거 듣고 해설 강의 듣고 가시고, 작년에 이제 뭐 저를 모르신 분들이 이 강의 안 듣고 이 강의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들어오셔서 이 강의 들으면서 내용이 정리가 됐다 이러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문제를 풀어 점수가 잘 나왔단 말이죠. 근데 좀 뭐 다른 과목 때문에 안 돼서 오신 분들은 다시 또 올해 요 강의 기본 강의부터 다시 듣는 이런 분들이 꽤 많이 되세요. 그래서 실전 문제 강의 평을 좀 보면은 개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거 문제풀이인데 개념 정리에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좀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는 그런 이제 평가를 받게 되고요. 요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응하시면 이제 뒤에는 굉장히 편리해지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적응하는 것이 여러분 올해 사회과목 공부 계획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셔서 적응만 하시면 그 다음 결과는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90점, 100점 다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공부는 문제풀이는 이렇게 좀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이런 이제 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출시공 저희는 싱크로율을 목표로 하는 팀입니다. 그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과목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개념독,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개념독은 1.5회독을 하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13분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 이걸 목표로 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희 강의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들어오셔서 혜택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